네,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 이제 네 가지 자세 관찰 세 번째 시간인데,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한 가지 설명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호흡 관찰하고 네 가지 자세 관찰이 있는데, 이게 이제 수행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갔을 때는 이게 다 동일합니다. 다 동일한데, 다 이제 일치하는데, 이게 이제 그 수준까지 갈 때, 이게 좀 가는 방향이 좀 다르다. 그래서 이제 이 호흡 관찰에서 한 설명하고 이 이제 네 가지 자세 관찰에서 한 설명이 서로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감마타나를 적용하는 방식 때문에 그래요. 감마타나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 감마타나 의미는 원래 이제 그 빨리의 원래 의미는 이게 이제 작업장 같은 뜻이에요. 작업장. 즉 이제 감마가 이제 액션 이런 뜻이거든요. 뭐 일하는 것, 움직이는 것. 그다음에 타나 이게 이제 우리 사티파타나 있죠. 사티파타나. 그죠? 그래서 이제 사티파타나 숫다. 그게 이제 대념 처경인데 그 처라는 부분이 있죠. 처. 장소, 토대. 이제 고 타나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작업 장소 또는 작업장 또 다른 말로는 이제 직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게 불교로 이제 와가지고 불교에서는 스님의 직업 이런 뜻이에요. 비구 또는 비구니의 직업. 스님의 직업이 뭐죠? 수행이죠. 수행. 그래서 이 감마타나는 수행 그 자체를 얘기를 하고 조금 더 세분화하게 되면 이게 실제로는 수행 주제. 각자 이제 비구 또는 비구니께서 비구니들께서 자기들이 이제 그 설정한 수행 주제 있죠. 수행 주제를 가지고 수행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한다. 그 수행 주제를 이제 얘기할 때도 있고 수행 그 자체를 얘기할 때도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담마유 중단에서는 이 감마타나를 감마탄 이렇게 씁니다. 감마탄.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일상의 모든 상황에서 수행을 이어가라. 그래서 일상의 모든 상황, 일상의 모든 상황을 수행으로 연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호흡 관찰을 선택하신 분들은 일상에서 호흡 관찰을 유지를 하고 네 가지 자세 관찰도 마찬가지죠. 이걸 선택하신 분들은 일상에서도 계속 연결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비구와 비구니들의 직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감마타나는 수행 그 자체를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각자 자기가 정한 수행 주제를 뜻하기도 한다. 붓다고자 스님이 또 감마타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청정도론을 지으신 붓다고자 스님은 40가지 사마타 주제 명상 주제 있죠. 그걸 감마타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요건 이제 수행 주제를 한정해서 해석하는 거죠. 근데 이제 수행 또는 수행 주제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저희 이제 그 담마유세에서는 이 감마타나를 일반적으로 상당히 많이 쓰는데 이게 어떤 표현을 하냐면 숲속 감마타나 종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를 숲속 감마타나 종단. 그 태국의 담마윷은 이 감마타나 종단이라는 그 네임이 딱 있어요. 감마타나. 그러니까 항상 수행을 한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다른 식으로 이 감마타나를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이 감마타나 원래 의미는 요게 정확합니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수행 또는 자기가 정한 수행 주제. 조금 더 발전하면 그 수행 주제를 일상에서 계속 연결해 가는 것. 즉 이제 우리가 수행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일상에서 계속 수행을 연결해 가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볼 때 그 수행 주제를 일상에서 놓치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것. 그 전체를 다 감마타나 또는 감마탄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감마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승복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그 포살일 앞날 포살일 전날 성복을 이제 끓인 물에 한번 이렇게 이제 세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 성복 자체의 색깔 자체가 그게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하는 겁니다. 나무를 잘라서 뜨거운 물에 푹 끓이면 그게 이제 그 갈색 물이 나와요.
근데 그 갈색에다 원래 흰 천을 담궈서 염색을 해서 입는 게 우리 옷인데, 실제 요즘에 이제 그렇게까지 흰 천을 가지고 담그면 그렇게까지 색깔이 안 나오고 좀 진하게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보통 처음에 이제 색깔이 덜어진 옷을 사기는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태국의 그 승복은 이 색깔이 너무 잘 빠져요. 한 번 빨래를 하면 물감이 쫙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2주에 한 번씩 그 물을 조금씩 드립니다. 그 어떤 그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이름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나무를 이렇게 잘라서 끓인 물에 끓이면 아주 이제 진한 황갈색이 나와요. 그게 이제 저희 옷을 담그면 그 색깔이 좀 입혀집니다. 근데 그게 이제 색깔 입히는 측면도 있고, 그게 이제 그 세탁을 하면 그게 냄새가 안 나요. 그걸로 세탁을 하면. 태국은 여러분도 이제 가본 분이 계시겠지만, 태국은 곰팡이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돼요.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좀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노트북에도 곰팡이가 필 정도예요. 노트북 화면에 모든 곳에 곰팡이가 피는 이제 그런 측면이 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옷에 냄새가 많이 나요. 관리를 잘 안 하면.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그 뜨거운 물에 세탁을 할 때, 이때 이제 물을 이렇게 들이는데, 그때 이제 그 아잔들이, 고참 스님들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제 깜마탄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무슨 뜻이냐면,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수행 주제를 가지고 있다면, 호흡 관찰이든 사띠든 가지고 있으면 그 빨래를 할 때도 그거를 계속 유지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깜마타나 이게 이제 저희 종단에서는 일상화된 용어다 이게. 그렇게 이제 하나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 깜마타나 해석 때문에 이 호흡 관찰하고 네 가지 자세 관찰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자세 관찰에서의 깜마타나의 해석이 좀 많이 달라요. 이 호흡 관찰하고. 호흡 관찰은 우리가 그 인위적입니다. 이게 인위적이고, 소위 얘기해서 작위적이다. 뭔가를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깜마타나 네 가지 자세 관찰에서의 깜마타나의 사용은 우리가 자연스러움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 자연스러움과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지 않으면서, 즉 어떤 자기적이고 인위적인 걸 하지 않으면서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참 실현하기가 쉽지가 않다. 근데 이게 이제 처음부터는 당연히 안 됩니다. 처음에는 그게 안 돼요. 처음에는 자기가 아무리 힘을 빼려고 해도 힘이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위적인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의도적인 부분하고. 처음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기가 계속 꾸준히 닦게 되면 이 자연스러움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의 의미를 자기가 이해하게 된다. 이해하게 돼서 그때는 제대로 하게 되는데, 이제 원리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수행 이제 설명할 때, 수행 방식을 설명할 때 이 호흡 관찰하고 달라요, 이게. 그리고 가는 방향도 조금 다르고요. 나중에는 다 동일해집니다. 근데 한동안 이게 다르게 간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네 가지 자세 관찰에 대해서 관해서 설명할 때와 호흡 관찰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설명이 서로 이렇게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 깜마타나의 해석 때문에 그렇다. 깜마타나의 해석을 이 네 가지 자세 관찰에서는 인위적이나 의도적인 측면이 없이 수행을 하라. 인위적이고 의도적인 측면이 없이 자연스럽고 있는 그대로 그 모습으로 하라. 이것 때문에 이게 수행 방식이 차이가 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네 가지 자세 관찰 그 예비 거기서 이제 그 03 세 번째 시간인데, 보통 이제 사띠를 이제 우리 그 대성 불교에서는 이제 정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삼파자냐에 대한 용어도 있어요. 정지라고. 근데 이 용어에 대한 이제 그 의미, 즉 해석에 있어가지고 정확하지 못한 측면이 조금 있다. 그래서 삼파자냐는 실제 수행과 관련돼서 이게 호흡 관찰이냐 자세 관찰이냐 따라서 또 다르고요.
예, 그래서 실제 수행에 적용될 때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지혜로서 본다 이런 뜻이에요. 지혜로서 본다. 지혜로서 뭘 본다? 대상을 대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나 또는 나의 것이 아니라 대상으로 본다. 예, 그 점에서는 호흡 관찰이란 네 가지 자세 관찰이나 동일합니다. 예, 관찰자의 나타남. 그 점에서는 양자가 동일하다. 예, 그 표에 보면 이제 그 사띠는 어떤 거를 대상으로 하냐. 이제 사띠가 이제 자세 관찰을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자세 관찰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순간에 일어나는 각각의 자세가 우선 사띠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띠 그 밑에 보면 또는 각각의 자세를 아는 것. 이것도 사띠의 대상이에요. 그 위에 거는 우리 몸이 나 또는 나의 것이 아니다. 즉 몸의 자세를 관찰하는 거고, 그 밑에 거는 이 몸의 자세를 아는 마음 있죠. 자세를 아는 마음. 이것도 대상인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처음은 아닌데 나중에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자세가 있으면, 만약에 서 있는 자세, 서 있는 자세라는 게 있으면 이 서 있는 자세를 아는 마음이 있겠죠. 그러면 이 서 있는 자세도 사띠의 대상이고요. 이 서 있는 자세를 아는 마음도 결국 나중에 사띠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 둘 다. 그리고 삼빠자냐는 이 둘 다 나 또는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띠는 이것도 잡고 나중에 이것도 잡아야 돼요. 삼빠자냐는 이것도 나 또는 내가 아니라 대상이고, 즉 루빠이고, 또 마음은 아는 것일 뿐이다. 남하다 이렇게 보는, 이것도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즉 뭔가를 아는 것, 서 있는 자세를 아는 마음마저도 나 또는 나의 것이 아니라 아는 것, 즉 아는 주체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참 이해하기가 제가 힘들었어요. 그 책으로 볼 때 이 부분이 정확하지 않아 가지고 여러분이 정확하게 잘 아셔야 돼요. 사띠는 몸도 대상으로 하고 마음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몸과 마음 두 개 다 대상으로 본다. 근데 처음에 이제 그 몸을 대상으로 보는데 나중에 이제 아주 나중에 마음을 대상으로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론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아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론적으로 이렇게 자꾸 알고 계시고 이걸 자꾸 이렇게 떠올려야 돼요. 자기 마음한테 주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하루에 한 10번씩 정도. 그래서 이제 자세도 너 또는 네가 아니고, 자세를 아는 것도 네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이렇게 계속 마음한테 주지를 시켜줘야 돼요. 진짜 하루에 한 10번 정도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그렇게 마음한테 주지를 시켜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렇게. 그래서 자세도 네가 아니고 자세를 아는 마음도 네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얘기할 때는 이렇게 되겠죠. 자세도 내가 아니고 자세를 아는 마음도 내가 아니다. 그죠? 자세는 그냥 몸이고 루빠이고, 자세를 아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냥 남하다. 즉 사띠다 이런 뜻이죠. 이게 참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게, 이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지금 해보면, 여러분도 이게 자세히 들어보면 뭔가 약간 불일치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아, 전에는 저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이렇게, 그런 느낌이 조금 들 텐데, 이게 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말로 표현할 때. 근데 최대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는 하는데, 그런 점이 좀 있다라는 거 감안해서 들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 사띠는 자기 몸도 관찰하는 거고요. 그 몸을 아는 마음도 대상으로 두고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띠는 몸과 마음 모두 다 관찰한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사띠는 몸과 마음을 모두 관찰한다. 그렇게. 그 다음에 삼빠자냐를 보게 되면, 사띠가 잡은 것은 나 또는 나의 것이 아니라 단지 남아는 자세를 아는 것, 즉 자세를 아는 주체고요. 그 다음에 루빠는 그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남아는 자세를 아는 주체가 되고, 그 다음에 루빠는 그 아는 주체의 대상이 된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삼빠자냐는
그냥 그렇게 아는 거예요. 남하다. 내가 아니라 남하다. 즉 자세를 아는 건 내가 아니라 마음이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지 몸은, 즉 이 자세라는 거는 내 몸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룻바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나 또는 나의 것이라는 그 관념이 이게 완전히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아주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더 깊게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이런 정도로 떨어지게 돼요. 예, 그래서 내 몸이 마치 타인의 몸처럼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 다음, 거기 기능을 보게 되면 대상을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삼파자냐는 대상의 특성을 이해하는 거다. 특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나 또는 나의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거기서 출발합니다. 그 이후에는 또 더 깊은 의미가 있겠지만, 출발은 나 또는 나의 것이 아니다. 그렇게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각각의 자세가 있겠죠. 뭐 서 있는 자세, 앉아 있는 자세, 사띠가 그걸 딱딱 잡으면 삼파자냐는 거기서 똑같이 사띠가 잡는 순간 바로바로 저거는 내 몸 또는 나의 것 이게 아니다라는 걸 바로바로 같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파자냐가 지혜다. 지혜 제따 식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혜 마음 부수다. 예, 그래서 그 마음에 삼파자냐가 딱 일어나면 그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렇게 보이게. 네, 그다음 비유를 보게 되면요. 사띠와 삼파자냐는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근데 처음에는 삼파자냐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사띠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믿음을 가지고 절실하게 이렇게 수행을 계속해 나가면 어느 날 삼파자냐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사람마다 조금 다른데 이제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게 호흡 관찰 선정적으로 닦으면요. 이게 좀 강하게 일어납니다. 한 번에 이렇게 확 일어나가지고 이게 며칠간 지속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뭐 오랫동안 지속이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 어떤 변화에 빨리 적응하는 사람은 또 한 뭐 일주일 만에 또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관찰자의 느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적응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지 그 관찰자는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일어난 다음에. 근데 이제 이쪽 지금 네 가지 자세 관찰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이게 호흡 관찰처럼 이게 이제 막 강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 번 이렇게 탁 일어났다가 또 없어졌다가 한 번 또 탁 일어났다가 없어졌다. 그래서 한 뭐 1초, 2초 순간적으로 팍 느낌이 와요. 예, 그렇게 이제 조금씩 일어나다 어느 날 이렇게 탁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씩 일어나요. 한 번씩 순간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그 호흡 관찰했을 때처럼 처음부터 강하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이게 지금 이제 나중에 삼파자냐가 일어났을 때고 처음은 어차피 사띠로 출발해야 된다. 예, 그래서 그거를 꾸준히 해야 됩니다. 꾸준히 수행을 하면 삼파자냐가 일어나요. 예, 그래서 이제 사띠만 있거나 너무 강하면, 그러니까 처음이 이제 이렇게 되죠. 처음에 이제 삼파자냐가 없을 때 이렇게 되면 이게 사마타에 빠져버려요. 즉 이제 그 자세에 아주 집중을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 네 가지 자세 관찰에서는 자세에 너무 많이 집중을 하면 안 돼요. 사마타에 걸리면 안 됩니다. 가볍게 잡아야 돼요. 가볍게. 그래서 이제 자세를 관찰한다고 해서 자세에 아주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잡을 필요가 없고 그 자세다라는 걸 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몸과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는 지혜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죠? 사마타만 계속하면. 그 다음에 삼파자냐만 있으면, 즉 사띠가 없고 자세 관찰을 안 하고 그냥 삼파자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몸은 내가 아니라 룻바다. 그 다음에 이 몸을 아는 거는 내가 아니라 그냥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관념화 되겠죠. 개념화 되고. 삼파자냐만 있으면 이제 또는 너무 강하면 관념화 또는 개념화 되고 만다. 네, 이거는 이상적인 거는 5대5로 유지하는 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